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을 못 갚게 되면 실패하는 것으로 안 끝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처절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면 빚공화국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빚잔치를 벌이고 있죠. 지금 알게 모르게 개개인마다 빚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유 계신 분들 많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아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져가지고 못 갚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생각보다 그 빚진 사람도 많고,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점점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가 뭐예요? 빚이죠. 특히 개인 간의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빚을 줘놓고 못 갚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탕감받으려고. 그냥 뭐 회생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회생 안 되면 파산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 간에서 늘고 있어요. 근데 빚을 못 갚게 됐을 경우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나락갈 수 있는지 몰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겪게 되겠네요. 전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지. 다른 나라면 사람 빚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말도 안 되게 빚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빚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마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 웃긴 게 그래요. 민주주의가 보면 객관적으로 사람고시 못하는 사람도 투표권이 있어요. 이게 투표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일 하시는 분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참 걱정입니다. 지금 빚진 사람들이 점점 못 갚고 있으니까. 그래 안 갚으려 하니까. 근데 과연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없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뭐 빚진 것만 무조건 문제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너무 많이 졌어요 이게. 우리나라만큼 빚지는 것에 대해 관대한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큼 빚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 이런저런 빚이 많죠. 예를 들어 뭐 주담대, 신용대출, 그리고 이제 뭐 마통도 대출이죠. 그리고 뭐 신용카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뭐 사채, 소액생계비 대출 많이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아 이게. 웬만하면. 비투도 엄청 많죠. 근데 이 비투한 사람들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 인간을 보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 갚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비투한 사람들 있으면 멀리 하셔야 돼. 아주 멀리. 네.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뇌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뤄본 결과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개가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빚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털고 나오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져버렸기 때문에. 일단 빚이 있으면 계속 추심 압박에 시달리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 쪽은 받아야 되니까. 일단 뭐 1군연금, 2군연금에서 이제 채권 추심 이제 직원들이 전화하면서 언제 줄 거냐. 자꾸 미루시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집담보로 경비 들어간다. 특히 은행에 보면 보통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물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만약 빚을 못 갚게 되면 담보를 줘야 되는 게 생기죠. 보통 집일 겁니다. 집. 은행도 바보가 아닌 게 그냥 아무 담보물도 없이 빌려주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집을 담보로 한 경우가 많아요. 비투도 아마 이제 집 담보로 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집이나 자동차나 그런 것들. 그럼 못 갚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빚만 있고 그런 상황이야. 그 상태에서 과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얼마 있을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뭐 멘탈이 세다, 뭐 억대에 빚지고 갚은 사람이 있다, 있겠죠. 근데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옛날에도 이제 막대한 채무를 지고 그거를 버텨내고 갚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람들 중에 이제 억대의 빚을 진 사람, 부동산 빼고요, 부동산 주담대 빼고 그냥 뭐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도박이나 B2 같은 걸로 억대에 빚진 사람은 그냥 못 갚는다 보시면 돼요. 빚 갚으려면 엄청 처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절한 마인드가 없어요. 막대한 빚진 사람도 굉장히 나약해요. B2한 사람도 굉장히 나약해. 그분들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탕감받을까? 어떻게 하면 안 갚을 수 있으려나?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어떻게 이래서 갚겠다는 생각이 없어. 과연 근데 안 갚으려면 가만둘까요? 가만둘까? 일단 저렇게 빚지게 되면 직장에서도 오래 다니지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빚진 사람이 직장 능력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일을 잘할 리가 없어요, 이게.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일은 뒷전이겠죠. 그 비투한 사람들 중에 실적이 좋다거나 능력이 좋아서 뭐 진급했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 거야, 이게. 정신이 딴 데 팔렸는데 일을 잘할 리가 있겠냐고. 오히려 직장에서 이제 핀자 만들었겠죠. 자네 일하러 왔나 투자로 왔나.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전업으로 가지 그래. 진짜 때려치우고 뭐하러 회사에 있냐. 회사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하겠냐고. 투자하면 몇백이나 벌 텐데. 차라리 그냥 투자판에 직접 뛰어지지 그래. 본인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이런 얘기 듣겠죠, 이게. 그럼 빚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버티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한테 매면받을 것이고, 가족들도 떠날 것이고, 그리고 계속 빚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신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직장은 들어가기 힘들 테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압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외면을 받으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 극복이 힘들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벌린 거니까.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빚을 만든 거니까 이건 뭐 남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은 없어질 때까지 족쇄입니다. 빚만 없으면 라면이나 수제비라도 끓여 먹는다 해도 마음은 엄청 편하고 세상살이가 달라 보일 겁니다. 그렇죠. 족쇄죠, 족쇄. 빚 갚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이게. 내가 돈 벌어도 내 돈 번 게 아니잖아. 왜냐? 내가 번 돈이 상당 부분 빚 갚는데 돈 다 들어가니까 내가 쓸 돈 얼마 안 되죠, 이게. 돈 버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빚 다 갚기 전까지 그런 재미가 없죠. 왜냐? 계속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남들은 돈을 버는데 난 빚 갚고 있어요. 이거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고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뭔가 돈 쓰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을 못 써요. 왜냐? 일단 빚부터 갚아야지. 내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안 꺼지죠, 이게.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이 빚 언제 다 갚냐, 아직도 한참 남았네, 언제 끝나지. 잠이 안 와, 이게. 그래서 빚 갚은 분들은 술 먹고 주무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 맹진신으로 자꾸 빚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계속 뭔가 이제 잡혀있는 느낌이죠, 이게. 뭔가 일을 하는데 뭔가 이제 나아진다는 희망은 안 보이고, 빚 갚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빚을 어떻게 청산하신 분들은 뭐 대단한 거 있겠지만 두 분 다시 그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이제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빚을 청산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전체 채무자 중에. 빚만 없으면 라면이나 수제비라도 끓여 먹는다 해도 마음은 엄청 편하고 세상살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압박을 안 받으니까. 살면서 누구한테 압박을 받고 자꾸 눈치를 받고 감시를 받는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계속 이제 압박받을 거 아니에요. 다 갚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이 사람이 제때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야. 근데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제 내가 누구한테 돈 줘야 되는 압박감도 없고, 그리고 누가 나를 이제 지켜보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 뭐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더라도 떳떳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한참 뒤에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빚 갚고 나니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뭐 부자 되고 잘 사는 이런 것보다 내가 막대한 빚이 져서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빚 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나중에 빚 때문에 고통받아 보면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아, 그 시절 참 좋았구나. 항상 사람은 그냥 뭔가 당해봐야 합니다. 근데 당하고 나서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빚 만드시면 안 됩니다. 빚 만들어도 뭐 해볼 생각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잘 지키시고, 빚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갚으세요. 갚으십시오. 갚으면서 책임지세요. 본인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책임져가지고 극복하십시오. 극복한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빚 갚는 게 어려운 건지 얼마나 힘든 건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